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어쩌다 갑은 어쩌다 을은 어쩌다 이런 상세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도덕책처럼 내용을 보면은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된 문제가 한 회 평균 회 평균 한 세 문제 네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1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죠? 그래야지 이용할 수, 이거 이제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 정보 주체로부터 내 개인정보 이용해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사이트 글에서 가입할 때도 막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 막 이런 거 있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 그게 있으면 돼요. 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 말이야 이게, 명백히 정보 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죠. 정보 주체가 내 친구가 뭐라 그래, 얘 정보로 뭐를 하면 얘가 돈을 벌어. 분명히 돈을 벌어. 근데 얘는 이거에 대해서 뭐 허가를 해준 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얘 그 주민번호라든지 뭔가라든지 이런 거를 막 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재산에 도움이 주든 말든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건 다른 말로 뭐야?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잖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니까,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정보 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약간 말짓기 내용 같네요. 자, 그리고 17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보 주체는 뭐냐면 그 개인정보 당사자를 말해요. 법정 대리인이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렇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내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으면 회원가입 탈퇴 요청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권리, 4번의 발급을 제거한다. 이거 좀 희한하네. 그리고 4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 내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생겼는데 그거를 공정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해되시죠? 뭐 그런 거지 뭐. 지금 에듀피디 들어와 보면은, 옛날에는 에듀피디 합격자 코너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김, 인, 호, 뭐 경기도 어디 공무원 이래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개인정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름의 가운데 자를 별표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 도청에 저를 찾는 다른 회원들이 여기서 어떻게 공부했냐, 진짜 공부한 거 맞느냐, 문의가 너무 많이 온다, 불편하다, 이름에 가운데 별표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합격자 이름 관련해서 뭐 심한 경우에는 막 성만한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권리.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개인정보잖아. 자기의 개인정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에듀피디에다가 개인정보를 냈어. 근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재열람이, 이것도 재자를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재열람이라는 건 뭐냐면 에듀피디에서 내 개인정보를 다시 달라 이거야. 나 본인이라고.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제공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공하는 사람의 제공하는 정보의 어떤 목적이 딱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등본을 뗀다든지 초본을 뗀다든지 할 때도 그 이력서 낼 때 왜 초본 같은 거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초본을 내 가지고 파기를 하는 건 괜찮아. 내 제출한 초본 파기해 주세요. 내 뭐뭐한 뭐뭐 없애 주세요. 뭐 합격이 안 됐으니 내 개인정보는 파기해 주세요. 이거로 요구할 수는 있는데 내가 제출했던 내 이력서라든지 이거를 도로 주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맞네, 3번. 그리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에듀피드에서 웹기획자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보면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는 주기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고르는 거니까 1번 정답 아니고 로그인은 하지 않는 페이지라도 소스 코드, 파일, URL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한다.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로그인과 상관없이 로그인 안 하는 그냥 일반 페이지다라고 하더라도 소스 코드나 파일이나 URL에 내 개인정보가 내란다. 회원의 개인정보나 어떤 그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걸 암호화하기도 하죠.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한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일단 정답은 3번이네요. 노출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외부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웹서버 로그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다. 그렇죠. 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접근을 했고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디에 몇 번을 있었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로그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에듀피디가 홈페이지가 있고 회원들이 이용하는 일반 내부 직원이 이용하는 어드민이라고 있어요. 근데 에듀피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드민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접속을 하면은 첫 번째 1단계가 비밀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어. 본인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대표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 통과가 되잖아. 그러면은 기본 우리 어드민의 그 각각의 회원별로 옆에 전화번호가 있거든. 0210에 뭐뭐뭐에 뭐뭐뭐 이렇게 이 사람 아이디를 여기다 이렇게 기재하잖아요. 그리고 뭘 보내면 이 사람 핸드폰 문자로 인증하라고 뭐 번호가 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드민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부 직원이 아니면 여기 접속조차 안 되지. 여기에서 핸드폰 번호에 뜬 인증번호를 넣으면 6자리 숫자가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다시 창이 뜨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쓰라 그래.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쓰라 그래.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면 또 다음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외부에서는 이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단계가 뚫리더라도 2단계도 안전하게, 2단계 뚫리더라도 3단계에서 막아줄 수 있게, 3단계 뚫리더라도 4단계에서 막아줄 수 있게끔 각각의 단계를 나눠놨어. 그리고 각각의 그 내부 직원들한테도 권한이 이 사람 권한, 이 사람 권한, 이 사람 권한, 이 사람 권한, 이 사람 권한이 다 달라요. 같은 어드민 페이지에서도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페이지는 A, B, C까지 볼 수 있으면 얘는 A, C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있으면 그 안에 내부 항목들이 레프트 메뉴라고 해가지고 좌측 바 있거든요.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관리자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 하도록 해야 돼. 왜? 그 안에 내부 고객의 정보라든지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암호화하거나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이다. 3번이다. 자, 됐죠? 그래서 에듀피디 관리자한테 저 에듀피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몰라. 얘네들도 다 별별별로 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핸드폰 인증하시고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오거든.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은 알려주고 그럴 때도 있었겠지.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죠.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관리자조차도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냥 비밀번호 내 거 알려주면 내가 난데 왜 안 알려줘? 이런 분들도 있고. 어. 자, 19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인데 의사소통이 일단은 뭔지, 의사소통에 대한 부호합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은 발신자가 있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 말을 부호화해서 의사 표현을 해요. 부호화한다는 거는 그거를 글자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메시지 매체로서, 매체는 뭐예요?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을 되죠. 누구한테? 수신자한테 전달이 되죠. 근데 전달되기 전에 수신자는 그걸 기호화해서 해독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좀 외국인한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학원을 끊는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학원을 끊는다. 내가 부호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의 중에 스트리밍 돼서 표현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해야 되죠. 학원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 수강 신청했네 정도로 이해를 해요. 학원을 끊었다. 헬스를 끊었다.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학원을 그만뒀구나. 헬스를 그만뒀구나 라고 해독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뭐 소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뭐 백색 소음, 뭐 무슨 소음, 그런 소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해 요소 같은 거예요. 방해 요소. 방해 요소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기호화한 거를 수신자가 받았어. 학원을 수강 신청했다고 하는 뜻이구나. 아니면 학원을 끊었다고, 학원을 그만뒀다는 소리야 해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가지고 뭐? 학원 그만뒀어? 라고 피드백을 누구한테 줘? 얘한테 다시 주겠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상호 커뮤니케이션. 그럼 이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학원을 수강 신청했다고, 수신자가 그걸 다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수강 신청 다시 했다고, 그래, 이렇게 되죠. 그거에 대한 소음은 뭐 이렇게 방해 요소인데, 이게 뭐 시끄러워서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그러면 이런 구조를 안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욕구 충족을 위한 인간의 행동이다. 특정 대상에게 구체적인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의사소통 방법에는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이 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언어로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언어적인 건 표정이나 행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뒤통수를 팍 때려.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의 과정은 의사표현, 반응, 부호와 해독 순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표현을 누가? 발신자가 했어. 발신자가 했어. 그죠? 자, 그러면은 반응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발신자가 의사표현을 부호화하죠. 그죠? 부호화하면 그거를 해독을 하죠. 누가? 수신자가. 그리고 그 수신자가 뭐를 합니까? 반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같아요. 맞겠지? 자, 맞네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과정은 의사표현, 반응, 보호와 해독의 순서가 아니다.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솔직히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 간 분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신자, 상대방에게 사상, 감정, 정보 등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부호와 사상, 감정, 정보 등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언어, 몸짓, 기호로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메시지, 기호와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해독,
메시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응 일부를 전달자에게 다시 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 해독은 뭐예요? 해독하는 거야. 자, 다시 볼게요. 자, 기호와 해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반응을 하고 이걸 다시 전달하는 걸 피드백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해독. 메시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응 일부를 전달에게 다시 보내는 과정을 말한다. 반응이라고 봐도 됩니다. 뭐 피드백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해독이 아니죠. 자, 그리고 21번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발신자, 수신자 상황에 따라 구분할 때 장애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소음이라 그랬죠. 소음. 라고 구분할 때 수신자에 의한 의사소통 장애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발신자가 뭔가 잘못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수신자가 뭔가 장애 요인이 있어. 그죠? 자, 그랬을 때 수신자의 자기소통 장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는 거네요. 상황. 자, 봅니다. 선입견. 선입견 누가? 수신자의 선입견. 2번 선택적 청취, 속단적 평가, 목적, 목표 의식 부족. 자, 대부분 선입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수신자가 선입견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거야. 최근에 그 유튜브에 그 무슨 이렇게 그 재밌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골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애 얘기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짬뽕 돼가지고 둘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병에 걸렸어라고 했더니 A는 이거를 상사병으로 말을 했지만은 듣는 사람이 약간 성병으로 들은 거야. 아, 너무 자극적인가? 그러다 보니까 둘이 대화가 좀 이상하게 돼. 병이라 사랑해서 병에 걸리면 상사병이지 어떻게 성병일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성병이라고 생각했대. 뭐 선입견.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해당합니다. 선택적 청취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듣고 싶은 말만 쫙 골라서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선택적 청취야.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속단적 평가 경향은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아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 비슷한 얘기긴 하는데 이것도 수신자의 장애 요인 중 하나죠. 그리고 목적, 목표의식 부족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목적, 목표의식을 부여하고자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경청의 방해 요인을 상담사의 개인적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때 개인적 요인이 아닌 것은 자, 경청이 뭡니까? 고객이든 상대방이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방해 요인을 상담사의 개인적 요건과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때 개인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란 소리예요? 외부 환경이라는 소리죠. 자, 편견, 내부의 외부에 내부죠. 잡념, 내부죠. 신체 상태, 내부죠. 사무실 집기 소음은 외부잖아, 당연히. 야, 이건 너무 쉽다. 예시로 뺄 걸 그랬다. 그죠? 4번 사무실 집기 소음이 정답입니다. 자, 23번 고객 응대 시 효과적인 경청 리스닝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따진다. 야, 너무 쉬운데요, 그죠?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23번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부분은 용어 때문에 좀 힘들고 그다음에 상담 고객별, 상담 유형별, 행동별 그거에 대한 분류가 조금 어렵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요 그 고객 관리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CS 쪽, CS 관리사라든지 관리사 맞나? CS 관리사인가? 그쪽 그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예 아직은 민간이죠 그게. 그러니까 별 도움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거 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정답은 1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따진다. 경청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절대 안 돼요. 이걸 반대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객이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이 좀 들더라도. 자, 예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은 후 10분이 경과하면 들은 내용의 50% 정도만 기억한다고 한다. 이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강의가 한 강당 뭐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10분이 넘으면 50%밖에 기억을 못 한대. 속상해 죽겠어. 중간중간에 끊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어찌됐건 이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경청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게 있대요. 말하는 사람에게 동화되도록 노력한다.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래서 강의하면서 이거 뭐야? 같이 입으로 읊어 막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러죠.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관심을 집중한다. 맞는 얘기죠. 전달되는 과정에서 산만해질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그렇죠. 한쪽 귀로는 음악 듣고 있고 한쪽은 강의 듣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부분만 적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부분만 적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아니죠. 그죠. 골라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시. 다음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 도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의사소통 도구에는 언어적이 있고 비언어적이 있죠. 자, 일단은 미소. 언어는 아니죠. 하지만 비언어적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번 아니고. 대화. 이건 언어적이잖아. 그죠? 정답 벌써 나왔네요. 목소리 비언어적이고 얼굴 표정 비언어적이죠. 행동, 낯빛 다 비언어적이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우리 뭡니까? 4과목 고객 관리까지 들어갔어요. 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솔직히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실기를 어느 정도 준비가 차분하게 이제 돼 가면서 필기를 준비하는가가 주안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실기 강의도 하긴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또 강의를 보고 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첫 자격증이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딴 자격증은 공부했던 필기 내용이 다른 자격증에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사조사라든지 우리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청상도 그렇고 직상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리 행정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기초 자격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문적으로 뭔가 필기를 준비한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에듀피디의 우리 청상 혹은 직상 혹은 사조사 특히 사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조사는 이제 다른 자격증 어느 정도 따고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야 돼요. 실기도 꽤 어렵고 직접 프로그램 SPSS라 그래서 우리 뭐예요 빅데이터 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통계 내고 막 그러는 거 재미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내용적으로 조금 저를 믿고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필기를 조금 원킬 합격하시고 모르겠어요. 뭐 에듀피디가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이벤트 혹은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강의를 보신 분 중에 김민호 강의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득불 교재를 안 만들고 만든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안 드리려고 드린 거지 안 만든 거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얼마든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한다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SNS나 이런 데다가 개인 소셜에 에듀피디의 김민호 강의 좋더라 이런 얘기 한 번쯤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걸로 일단 대단원의 막을 끝내고 조금 쉬었다가 저는 그 핵심 강의 파이널 강의라고 있어요 따로. 근데 그것도 한번 찍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필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패키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필기 강의를 1, 2, 3, 4과목을 다 봤다 하는 분들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혹은 3일 전도 전에는 이 핵심 강의를 이용하셔서 이왕이면 시험 보기 직전에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들 꼭 맞추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에듀피디입니다.